첫 번째 달려보죠. 예, 도 넘은 안전 불감증입니다. 자, 연휴 중에 열차에서 목격된 충격적인 모습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열차가 천천히 멈추는데요. 자, 그때 저쪽 창문 안쪽으로 빨간 불빛이 화르르 했다가 소멸되죠. 예, 뭐지 저게 했는데, 자, 잠시 문이 열리고 저 남자 갑자기 입에 담배를 뭅니다. 하하, 한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있는데요. 자, 지금 열차 안에서 담뱃불을 붙인다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저거 제정신인가요, 저거? 네, 설 당일인 지난 29일 저녁 7시 반쯤에 울산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역에 도착한 SRT를 보고 찍은 건데요. 수서발 부산행 열차였다고 합니다. 열차가 도착할 때부터 검게 가려진 출입문 창문 안으로 불빛이 번쩍거렸다고 하는데요. 문이 열리고 나서 웬 남성이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술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들고 내렸다고 합니다. 열차에 있던 제보자 가족에 따르면요. 남성은 객실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이 좀 불편해할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고요. 또 짐도 꺼냈다가 실었다가 하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해서 안내방송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이 짐을 들지 않고 내린 걸로 봐서 목적지였던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최근 비행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는데 열차에서도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연휴 때 에어부산 화재 사고도 있었잖아요. 큰일 날 짓 하고 있네, 저거. 자, 이게 이 사람이 한 30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전에는 기차에서 특히 저 칸에서 흡연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죠. 철도 안전 관련된 법률이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요. 흡연했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술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음주를 막거나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요원의 예컨대 승무원. 승무원의 요원 제지를 뭐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강제 하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세뱃돈 도둑입니다. 자, 설 연휴 벌어진 충격적인 철도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옆에 선 남성 주변을 딱 휙 둘러보더니 문 열고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행이 오더니 사이좋게 어디로 갈까요? 차 안으로 쏙, 아유,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잠깐만, 봉투를 저렇게 먼저 일행이 챙겨서 빠져나오고, 저 남성도 흰 봉투를 들고 나와서는 차 문도 안 닫고 그냥 갑니다. 자, 두둑한 봉투들을 모조리 챙긴 저 두 남성. 하나, 둘, 셋, 넷 지폐를 세면서 유유 주차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딱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저 두 놈. 훔쳐간 저 돈이 설마 세뱃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뱃돈 120만 원 상당인데요. 지난 28일 새벽, 즉 설 명절 이브날에 그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제보자가 차를 세워놓고 깜빡하고 차문을 닫지 않고 간 걸 본 것 같아요. 간 사이에 새벽에 저 두 남성이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 안에 있던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은 뭐냐면은 이 남성이 사실은 자기 조카나 부모님한테 세뱃돈으로 주려고 거기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깜빡한 거죠. 그때는 몰랐다가 29일 날 설 명절 당일날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 두 남자 형법 331조의 특수절도예요. 왜? 두 명이니까. 아하. 1년 이상 10년이나 징역. 저거는 블랙박스, 또 CCTV 다 보입니다. 예. 아마 저 두 사람 멀지 않아 검거가 될 겁니다. 아, 훔쳐도 세뱃돈을 훔치냐. 자, 다음 이어가죠. 무개념 식당입니다. 자, 식당에 간 배달 기사들에게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 먼저 만나보시죠. 제보 영상. 자, 널찍한 식당 주방 안에 서 있는 저 여성 보세요. 그런데 한 손에 들린 거는 줄여서 전자담배. 자, 휴대폰을 보다가 입에 대더니 고질라 마냥 입에서 흰 연기가 훅 나옵니다. 에이, 전자담배는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자담배도 역시 담배고요. 당연히 필수 없게 돼 있고요. 주방입니다. 이 제보하신 분이 배달 기사인데요. 지난 10일 밤에 서울 송파에 있는 한 식당에 갔다가 배달하기 위해서 갔겠죠. 주방에 점원인지 사장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면서 휴대전화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촬영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거 구청에 신고를 좀 했는데 구청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현장에서 적발하면 몰라도 이렇게 받은 거를 단순히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지 더 이상 조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현장 적발이든 영상 찍혔으면 지금 주방에서 어떤 담배나 흡연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택배 기사가 이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 안쪽에서 분주한 저 두 여성 좀 보세요. 자, 그런데 직원이 잠시만요. 허리를 푹 숙이면서 힘겹게 돈가스를 착착 써는 중. 자, 그러고는요. 옆에 있는 배달 용기에 옮겨 담는데 가만. 자, 저 도마 아래 저것은 혹시 쓰레기통? 딱 봐도 쓰레기통 같은 곳 위에 도마를 놓고 칼질을 했다고요. 자, 게다가 돈가스 썬 그 손 그대로 음식을 요리조리 담아서 포장하더니 배달 오신 기사한테 저렇게 건네줍니다. 아우, 제발 좀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요. 제보하신 분은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하고 계신 배달 기사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저렇게 관악구의 한 돈가스 집에서 도마를 써는데 그 도마의 아래를 보니까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비닐봉지도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배달하신 분은 뭐 깨끗하게 쓰는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쓰레기통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비닐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또 맨손으로 음식을 넣어서 배달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 쓰레기통도 맨손으로 음식자 썰기도 맨손으로 포장도 맨손으로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제보했고 조만간 지자체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진짜 왜 저래 진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독박 명절락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안 제사나 차례에 일절 관심도 없는 동서가 너무 미운 40대 여성입니다. 시가는 시누이와 남편, 시동생까지 세 남매예요.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나 차례는 맏아들인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 부부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거의 10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두 집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무려 7번이나 있거든요. 솔직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털어놨는데 동서는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잖니 라면서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등에 업고 제사 음식 장보고 했거든요. 제 고생은 못 본 척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시누이랑 그렇게 몇 번 부딪힌 후로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명절에도 안 보고요. 그러다 보니 제사는 저희 식구들 몫이 됐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힘든 건 매한 같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걸 알면서도 제사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결혼 초에는 전화로 고생한다, 미안하다 하더니 이제는 문자만 보냅니다. 제사 비용도 안 보태고요. 한 번은 필요한 게 있냐고 묻길래 제가 반쯤 농담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가 돈은 저도 필요해요 라고 하더니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욕심인가요?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역할을 저 대신 나눠서 먼저 두 분 연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동서 백다희 아나운서 아주 표독스럽게 부탁해요. 상희 형님, 솔직해지죠 우리? 돈 필요하다는 게 뭐가 반쯤 농담이에요? 완전 진심이구만. 물론 저도 한켠에 미안한 마음 있죠. 하지만 그 음식들, 형님네 가족들이 다 냠냠쩝쩝 하잖아요. 저희가 돈 보태면 그거 음식 뭐 말레이시아까지 보내주실 거예요? 정말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방송국에까지 제보까지 하고 짜증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요. 왜 이래요? 자, 다음 사연자 형님 박상희 교수입니다. 동서, 아니 다혜 씨, 이름이 다혜라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해? 야, 나는 외국 이민 갈 줄 몰라서 여기서 사는 줄 알아? 그래, 제사밥 우리 식구가 다 먹는다. 고생해서 상 차렸는데 밥이라도 우리가 다 먹어야지. 동서, 돈까지 거 안 받아도 돼. 대신 우리 조상님들도 말레이시아 구경 좀 가시게 자기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좀 치르자. 어때? 오케이?
예, X.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눠서야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서는 당연히 그 비용을 2분의 1 부담해야 되고요. 전화 돈이 든다 그러면은 그 보시톡도 하게 되면 전화 안 들어요. 저거는 핑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저 동서한테 2분의 1 경비를 받고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이건 비용이라도 같이 내셔야죠. 2분의 1도 아니고 신우이도 있으니까 3분의 1만 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사례를 다 1년에 7번을 혼자 치르신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그런데다가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음식도 음식대로 다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뭐 형님이 드시는 거니까 형님이 해야 되는 건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비용이라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저희 집도 이제 제사를 치르는데 저희 형들이 이제 형수님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제사든 뭐든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막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돈이라도 내라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데 뭘 돈을 내? 여기 비슷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먹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가 지금 좀 지배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틀린 겁니다. 요즘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밥 굶어가지고 제사 음식 보면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좋은 거 먹네. 고기도 먹고 뭐 통닭도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사라는 거는 사실은 조상을 뭐 생각하고 차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 먹는 거에 어떤 포인트를 맞춘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40~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제사 지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좀 간소하게 아주 필요한 것만 좀 줄여서 차례를 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예. 이 동서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전화 한 통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 형님이 화가 그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제사 음식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맛있습니까 제사 음식이? 맛은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걸로 뭐 배 채우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는 말도 좀 하고 이 근본적인 해결은 이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 아니면 저기 시누이 있죠.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제가 동서 연기를 하긴 했지만 동서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누이랑 시동생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사연자 남편이 좀 나서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키키즈님, 동서 잘못이 아니라 시댁 문제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비니비님, 남편이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사님은 돈은 내세요, 조금이라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